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례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끔찍한 이 생물체들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다루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이 생물은 한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뻔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주에서 온 한 연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예요. 저는 호주 환경부 소속 생태연구원으로 아름다운 호주 자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래종으로부터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죠.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듯 저는 호주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종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해안가 생태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롭던 어촌 마을 어부들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거위목다개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덮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했죠. 배 밑바닥은 물론이고 바위, 심지어 다른 조개들의 껍데기에까지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부들은 이 문제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마치 밭에 해충이 들끓어 농작물을 망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해안가는 온통 거위목다개비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하얀 페인트를 쏟아부은 듯 모든 것이 거위목다개비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죠. 유럽과 북미에서 악명을 떨치던 외래종, 거위목다개비는 번식력이 엄청나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치 불길이 번지듯 거위목다개비는 빠르게 해안가를 점령하고 있었죠. 이미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었고 어부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즉시 거위목다개비 제거 작업에 착수했어요. 마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저는 긴급하게 대처해야 했죠.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마치 감기를 치료하려다 더 큰 병을 얻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방법을 찾아 헤맸죠. 실제로 2017년 서호주 킴벌리 해안에서 거위목다개비가 대량 번식하여 지역 어업에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호주 정부는 대규모 제거 작업을 진행했지만 거위목다개비의 끈질긴 생명력과 빠른 번식 속도 때문에 완전한 제거에는 실패했죠. 저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저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거위목다개비와의 전쟁은 쉽지 않았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죠.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어요. 마치 항해사가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항로를 찾듯이 저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호주에서는 거위목다개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한국 네티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거위목다개비를 혐오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다양한 요리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 미식가들처럼 그들은 거위목다개비를 즐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거위목닭에비찜이 쫄깃하고 맛있다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국물이 끝내준다는 등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위목닭에비를 손질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소스를 만드는 비법까지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었죠. 마치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외래종을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서구권에서는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치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처럼 저는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들의 반응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방식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희망을 품고 한국의 외래종 관리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뉴트리아가 천적인 수달, 삭 등에 의해 개체수가 조절되고 있었고 참깨는 간장게장이나 참깨탕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외래종이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일부가 되거나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마치 버려진 폐품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듯이 한국 사람들은 외래종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특히 저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황소개구리에 대한 사례를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가물치, 메기, 외가리, 백로 등 토종 생물들이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삼기 시작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회복된 것이죠. 마치 자연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듯이 생태계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기존의 제거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을 생태계 내에서 조절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치듯이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외래종 문제에 접근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호주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망설임과 두려움이 앞섰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사례에서 희망을 보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듯이 저도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 저의 연구 내용과 협력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치 병에 담긴 편지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처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어요.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연구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으로의 초대를 흔쾌히 수락했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특히 외래생물 연구팀의 지훈 팀장님은 저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한국의 생태관리 시스템과 문화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저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마치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지훈 팀장님은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외래종 관리 현황과 연구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한국 방문을 준비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호주에서 진행했던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고 한국의 생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싸고 여행 계획을 세우듯이 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했죠. 특히 한국의 외래종 관리 정책과 관련된 법률, 규정 등을 찾아보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새처럼 저는 자유로움과 희망을 느꼈죠. 호주와는 전혀 다른 환경,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가기 전날 밤처럼 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훈 팀장님과 만나서 나눌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저는 긴장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지훈 팀장님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지훈 팀장님은 저를 숙소로 안내해 주면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친절하며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라고 말했어요. 마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처럼 그는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죠.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지훈 팀장님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향했어요. 마치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학생처럼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국립생태원에서는 어떤 연구시설과 연구자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의 자연 환경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국립생태원에 도착한 저는 그 규모와 시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거대한 과학 연구 단지에 들어선 것처럼 최첨단 장비와 다양한 연구 시설들이 저를 압도했죠. 지훈 팀장님은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면서 국립생태원의 역할과 주요 연구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국립생태원이 한국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을 개발하며 외래종 관리 연구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어요. 마치 박물관 큐레이터가 전시물을 설명하듯 그는 열정적으로 국립생태원을 소개했죠. 저는 연구실에서 지훈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저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마치 동료 과학자들을 만난 것처럼 저는 편안함과 유대감을 느꼈죠. 그들은 한국의 외래종 관리 시스템과 연구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지훈 팀장님은 저를 현장 연구 지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과거 황소개구리와 베스 등 외래종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저수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놀랍도록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했죠. 마치 불모지였던 땅이 푸른 숲으로 변한 것처럼 저수지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지훈 팀장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수지 주변을 가리켰어요. 가물치와 메기 같은 토종 어류들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고 외가리와 백로가 베스를 사냥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태계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지훈 팀장님과 함께 저수지 주변을 탐사했어요.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듯 저는 흥분과 호기심을 느꼈죠. 조심스럽게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물가에서 가물치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처럼 자연의 섭리는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는 외가리가 긴 목을 뻗어 베스를 낚아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숙련된 낚시꾼처럼
외가리는 정확하고 빠르게 베스를 사냥했죠. 저는 이러한 자연의 균형 시스템이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복잡한 퍼즐이 맞춰지듯 생태계는 스스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붉은 기거북의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이는 붉은 기거북의 알과 새끼를 먹이로 삼는 너구리, 오소리, 삭 등 토종 포식자들의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죠.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자연의 힘을 믿고 생태계의 균형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한 것처럼 저는 외래종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았죠. 저는 지훈 팀장님에게 호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호주의 생태 환경과 외래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호주의 토종 생물들을 활용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죠. 마치 경험 많은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그는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자연의 균형을 통해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저는 다음 날 지훈 팀장님의 안내를 받아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지훈 팀장님은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듯 그는 저에게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시장에 들어서자 저는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 냄새에 압도되었어요.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흥분과 설렘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싱싱한 채소, 과일,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들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다채로운 색깔의 물감으로 그린 그림처럼 시장은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시선을 끈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황소개구리 튀김, 베스 매운탕 등 외래종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외래종을 먹는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마치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낯설고 불편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과 지훈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차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했어요. 외래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것이었죠. 마치 연금술사가 평범한 돌멩이를 금으로 바꾸듯이 그들은 외래종을 맛있는 음식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어요. 지훈 팀장님은 한국의 전통적인 식재료 활용 방식이 외래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어요. 그는 외래종을 식용으로 장려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마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처럼 한국의 식문화는 환경과 경제 모두에 이로운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 팀장님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황소개구리 튀김을 맛보았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닭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특유의 풍미가 느껴졌죠. 베스 매운탕은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어요. 외래종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나니 그 맛은 훌륭했어요.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새로운 맛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뉴트리아를 식용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뉴트리아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대형 설치류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뉴트리아의 고기는 쇠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고 영양가도 풍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뉴트리아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변신하듯
뉴트리아는 혐오스러운 외래종에서 맛있는 식재료로 탈바꿈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외래종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외래종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외래종을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적인 발상이 외래종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외래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얻은 지혜는 저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호주로 돌아가기 전 지훈 팀장님과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었고, 저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죠. 마치 든든한 동료들을 얻은 것처럼 저는 큰 힘을 얻고 한국을 떠날 수 있었어요. 호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어요. 마치 새로운 레시피를 얻은 요리사처럼 저는 한국의 사례를 호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호주의 토종 생물들을 활용하여 외래종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외래종을 식재료나 의약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요. 저의 연구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지훈 팀장님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마침내 저의 연구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호주의 토종 물고기인 머레이 코드가 거위목 따개비 유생을 먹이로 삼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활용하여 거위목 따개비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성공했어요. 마치 자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태계의 균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죠. 또한 저는 거위목 따개비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하여 피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외래종이 골칫거리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연금술사가 돌멩이를 금으로 바꾸듯 저는 외래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저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외래종 문제로 고심하던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저에게 협력 요청이 쇄도했고, 한국의 생태 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꽃으로 번지듯 저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저는 지훈 팀장님과 함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외래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치 외교관이 되어 각국의 대표들을 만나는 것처럼 저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죠. 저는 저의 연구를 통해 외래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죠.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얻은 지혜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고, 저의 연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훈 팀장님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외래종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마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저는 한국과 호주,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생태연구원 올리비아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거위목 따개비라는 외래종으로 인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한국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올리비아님은 마치 재앙과도 같았던 거위목 따개비의 번식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영감을 얻고 한국의 생태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올리비아님은 한국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자연의 균형을 통해 외래종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래종을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올리비아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작은 감동과 희망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올리비아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